네, 그래서 지난번 어, 5월 달에 있었죠. 5월 달에 외식산업신문 취재 및 기사 작성 매뉴얼의 1탄 교육을 했었고, 오늘 그때 못했던 나머지 내용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제가 2탄과 3탄을 따로 할지 2탄으로 끝낼지 그거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 무조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녹화 영상은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픈을 할 건데, 여러분 지난번 1탄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그 유튜브의 어느 곳에서 보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1탄 영상은 오늘 올려놨으니까 일단 1탄 영상 나중에라도 1탄 영상을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이어서 오늘 것까지 완전히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외식산업신문의 기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취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를 특별하게는 하지 않을게요. 예를 들면 창업제안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외식산업신문을 빛나게 할 컨텐츠들 몇 가지 유형들도 좀 얘기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해서 전문가 칼럼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 추천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꼭 가볼 만한 음식점, 꼭 먹어볼 만한 메뉴, 뭐 들어볼 만한 강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뭐 수익 모델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외식업 돕는 사람들 해서 실제로 외식업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비용을 뭐 받고, 예를 들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은 수도 없는 그 사업자들이 쉽게 취재하고 쉽게 기사 작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뭐 그 컨설턴트로 활동하든 지사장으로 활동하든 실제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또 취재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 일단 시간은 제가 정해놓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다 못 끝낼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라도 못 끝내면 다음 기회에 이어서 계속 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이제 바로 다음 회의라는 전제는 제가 못 합니다. 그 다음 언제가 됐던 다시 교육 그 2탄 교육을 따로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최대한 진도를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사실 발표 자료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발표 자료가 사실 너무 방대해서 이 이야기를 오늘 다 못해요. 다 그걸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발표 자료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건 공개를 할 겁니다. 발표 자료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하게 될 이야기가 발표 자료에 뭐 완벽하게 1대1로 매칭한다라는, 그러니까 일치한다라는 보장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준비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 회의처럼 여러분들에게 뭐 안부 묻고 뭐 하고 이런 거 오늘 안 하고요. 바로 그냥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다. 자, 외식산업신문 취재 및 기사 작성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뭐 외식산업신문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다른 외식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맥락은 거의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쨌든 80만 사업자라고 해서 엄청난 이 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경우에도 외식업을 취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이 외식업체들과 소통을 하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발표 자료를 쭉 제가 가볍게 스캐닝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 자료에 있는 이야기를 어차피 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페이지, 총 4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야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표지고요. 자, 지금 이 기사 작성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 이야기 써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래의 기자는 단순 필자가 아니라 기획자, PD에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기자는요, 당연히 취재를 하고 그 결과물이 기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능력, 기사 작성 능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도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냥 시범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라고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로 지금 AI를 이용해서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작성 능력보다는 어떤 기사가 필요하고 어떤 게 기사가 될 수 있는지 소위 기획 능력과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방송 PD를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PD가 작가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송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AI를 이용하든 뭐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든 동원해서 원하는 결과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기자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기사 작성 능력보다도 더 필요한 게 기획 능력과 어찌 보면 PD로서의 기능일 거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3페이지. 외식산업신문이 만들고 싶은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외식업 전반에 걸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냥 여러분 크게 좀 봐주세요. 외식업을 돕는 신문. 당연히 외식산업신문은 외식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문이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건데 예를 들면 그게 구매 가이드일 수도 있고요. 창업자들에게 창업 제안서가 될 수도 있고요. 창업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좋은 점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음식점을 소개할 수도 있고, 메뉴를 소개할 수도 있고, 강의를 소개할 수도 있고, 책 소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컨텐츠들이 총동원될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활용하고, 외식업을 돕는 분들을 활용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창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해야 될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 게 외식산업신문의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무조건 실천해야 될 기본 원칙, 이거는 실제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자세히 다룰 거예요. AI 적극 활용해야 되고, 메시지 분명하게 하고, 뭐, 제목과 부제가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 쓰여 있는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번째 페이지 AI 시대의 기사 작성이라고 했죠? 네, 이제는 기사 작성은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작성을 잘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를 AI한테 소위 주문하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한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AI가 쓴 기사와 사람이 쓴 기사가 같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외식산업신문은요, AI를 활용하는데 전혀 네, 부담 갖지 않겠습니다. AI가 쓰든 사람이 쓰든 그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저희는 무조건 환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사를 써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적어도 기사를 여러분이 직접 썼다고 하더라도 AI한테 감수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점검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완성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도 일단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 여러분, 이 내용은 적어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저희 외식산업신문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적어도 이 기사가 필요한 기사인지 아닌지 쓸모 있는 기사인지 쓸모 없는 기사인지를 여러분이 구별해야 결국 여러분이 쓸모 있는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AI한테 주문을 하더라도 AI가 써낸 기사를 그게 좋은 기사라고 할 수 있느냐, 나쁜 기사라고 할 수 있느냐. AI가 써주는 거는 글을 써준다는 얘기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는 결국 여러분이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를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정도 살펴보고 갑니다. 자, 일곱 번째 취재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상이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 가맹본부겠죠? 가맹점, 메뉴, 상권, 전문가, 정부, 지자체, 협회, 단체, 상인회 할 것 없이 사실상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여러분이 취재할 수 있는 대상들이고요.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을 취재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분들이 다 그분들하고 연관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건물주를 취재해야 될 수도 있고 쇼핑몰 운영자들을 취재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실제로 음식점 운영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사람들을 취재하라는 걸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이걸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가볍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따가 여러분에게 뭐 가맹본부는 왜 중요한지 알겠지만 특히나 가맹점 취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할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취재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강조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브랜드에 집중하는 전략.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나중에 완전하게 익숙해지면 여기에 이렇게 매몰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이 적어도 취재와 기사 작성 면에서는 초보자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인 경우는 특정 브랜드에 집중해서 취재도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훈련 효과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만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면 뭔가 보는 눈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나는 취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기사 작성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러운 면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크게 뭐 살펴볼 필요 없는 거지만 내가 초보자이고 취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취재 기사 작성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특정 브랜드에 집중해서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시면 분명히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담도 안 될 거고 연결성도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특정 브랜드에 집중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다고 하면 저희 회사 쪽에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너무 많은 업체를 한꺼번에 취재하려고 하지 말고 특정한 브랜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기사 유형도 뭐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기사를 쓰는 분들이 다양한 기사를 쓰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기사도 다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문했던 게 일주일에 기사를 하나 정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기사 하나 정도는요, 예를 들면 한 개의 유형의 기사를 매주 쓸 수도 있는 거고, 한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을 격주로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너무 다양한 기사를 처음부터 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쉽게 쓸 수 있고 익숙한 기사를 먼저 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기사의 유형들은 크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이 써야 될 기사를 정하면 그 기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재하듯이 예를 들면 그렇게 그 기사에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쓰는 게 훨씬 빠르게 적응하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사 유형에 집중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10페이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사 아이템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뭐 다른 거 이게 뭐 쉬운 거냐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냥
써놓은 거니까 살펴보시면 돼요. 개업 소식. 저 여러분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음식점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개업 소식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또는 신규 매장 개업 소식하고 이게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진 매장들은 뭔가 못 봤던 것들일 수도 있고 특이한 면도 있을 수 있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신규 매장을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살펴보는 기사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쉬운 기사에서부터 뭐 상권 진단이나 무료 진단 스토리를 도대체 저 왜 쉬운 기사에다 넣어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AI를 이용하면요. 상권 진단이나 무료 진단 기사를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분석을 했다. 근데 상권 분석도 사실 요즘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보통 이용해서 상권 분석을 할 건데 그 상권 분석을 하면 상권 리포트라고 하는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자료는 그냥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리포트를 AI한테 입력해주고 그 리포트를 기사로 써달라고 하면 바로 기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는가까지 주문해가지고도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저런 기사를 내가 어떻게 쓰지? 라고 하는 거 한다고 해서 어려운 기사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료 진단 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무료 진단을 해서 간단한 무료 진단을 할 수 있는 리포팅을 할 수 있으면 그거 바로 기사로 바뀌는 거는 네, 뭐 한 5분도 안 걸린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기사를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쉽게 쓸 수 있는 기사들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고 있다가 그런 기사들에서부터 도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이게 멋있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거창한 취재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현장에 매일매일 기사거리들은 넘쳐난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게 기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사거리를 내가 전달하고 싶은 기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지. 실제로 기사를 쓰는 능력은 이제는 거의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AI가 이미 하고 있는데 뭐 AI를 굳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고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발표 자료도요. AI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의 노트로 정리를 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AI한테 발표 자료를 만들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 발표 자료 가지고 강의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게 만들어져서.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레퍼런스로 쓰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외식업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도 외식업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외식업을 돕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변에 외식업을 돕는 분들이 되게 많죠. 물류업체, 뭐 가맹본부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식재료 업체, 메뉴 개발하는 분, 컨설턴트, 뭐 다 사실은 외식업체를 도와줄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다 외식업을 돕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읽는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외식업체를 돕는 그게 누가 됐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신문에 담아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음식점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음식점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과 외식업을 돕는 업체 사람들은 사실은 공동 마케팅이 언제든지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업을 돕는 분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근사하게 설명하려고 공동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쓴 거지, 사실은 여러분의 그냥 수익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로봇을 대신 팔아주면 여러분의 수익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물류 시스템을 팔아주면 여러분의 수입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대신 구매해줘도 여러분의 수익 모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식업을 돕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수익이 될 만한 거는 어떤 거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서빙 로봇을 팔면 돈이 되니까 서빙 로봇을 한번 같이 팔아봅시다. 그럼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 서빙 로봇에 파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 조리 로봇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미 나와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요리를 대신해주는 로봇들이 막 나올 건데 그 로봇들이 외식업 현장에 엄청나게 팔리겠죠. 그분들이 외식업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로봇을 팔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결국은 외식업을 돕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위 조리 로봇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외식업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그분들과 일을 하다 보면 구매 가이드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일을 하면 절세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뭐 식재료 업체하고 일을 하면 비용 절감에 대한 걸 도와줄 수 있을 거고, 그죠? 여러분이 광고 업체나 마케팅 업체하고 손을 잡으면 광고 가이드나 마케팅 가이드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실상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다 관심을 가질 영역이다라고 해서 제가 외식업 돕는 사람들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취재 협조 공문까지 띄워드렸죠. 그죠? 이 공문을 그대로 활용하십시오라고 해서 띄워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결국 외식업을 돕는 사람들과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추천 프로젝트. 여러분 이것도 되게 그냥 심플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위 컨설턴트나 지사장으로서 또는 기자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전문가와 교류라고 해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자꾸 전문가한테 뭐 좀 같이 합시다, 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그 전문가들과 자연스러운 관계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는 전문가 추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음식점을 추천해주면 우리가 그 음식점을 기사로 써줄 수 있고 전문가들이 책을 추천해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고 전문가들이 어떤 교육이나 강의를 추천해주면 우리는 그 교육이나 강의를 소개하는 기사도 쓸 수 있고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추천해주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그 인물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기사를 쓰든 인터뷰 기사를 하든 그렇게 취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외식업 전문가로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외식업체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전문가들과 잘 지내야 된다고요. 더 많은 전문가들과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만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들 많잖아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들, 뭐 외식산업학과, 외식경영학과, 뭐 조리학과 이런 데서 대학에서 외식업과 관련돼서 강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취재할 때 그분들에게 질문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칼럼을 써달라고 하고 또는 여러분이 쓴 기사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코멘트로 포함시켜주고 그죠? 제가 기사를 썼는데 예를 들면 홍길동 교수 어느 대학의 홍길동 교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 이런 내용을 기사에 담아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전문가들과 교류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잘 지내라는 의미로 전문가 추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저희가 꽤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자, 외식산업신문을 빛나게 할 컨텐츠. 이거 제가 이따가 리스트 따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아주 가볍게 예를 들면, 인수 가능한 음식점 리포트. 여러분이
이 가게 좀 팔아달라고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 어떤 외식업을 창업하려는 분이 여러분이 쓴 그 기사를 읽고 이 음식점 괜찮은데 내가 인수하고 싶은데 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한 사람은 음식점을 팔았을 것이고 한 사람은 음식점을 살 거 아닙니까? 이런 컨텐츠가 기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음식점을 사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아직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직 활동이 미미하니까 아마 음식점을 팔아달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작정하고 움직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누군가가 음식점을 팔아달라고 하는데 부동산에다 내놓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나하고 가볍게 인터뷰 좀 할까? 해서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기사조차도 AI한테 맡길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리고 누군가가 그 기사를 읽었다는 얘기는 그 음식점이 괜찮은 음식점이라는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에서 그걸 다뤘다면 그러면 그 기사를 읽은 분은 그 음식점을 인수할 생각이 있겠죠. 인수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기사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기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또 읽을 거리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외식산업신문에서는 중요한 기사가 될 것이다. 반값 창업 리포트.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 1억 정도 들여야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아이템인데 방법을 찾아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대요.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창업자 입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전수창업 리포트. 예를 들면 어떤 뭐 설렁탕 가게가 있는데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렁탕 집이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쟁력도 뛰어난데 그 설렁탕 집이 자기네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창업을 시켜주겠대요. 그런 게 기사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기사가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운영하게 될 외식산업신문을 빛낼 컨텐츠들이다. 사실 여러분 이런 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프랜차이즈화 가능한 음식점 리포트? 여러분 사실은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 음식점 리포트 하면 그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은 건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다고 치자고요. 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음식점을 새로 만들어서 1년간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 능력이 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미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어떤 음식점들을 찾아가지고요. 나의 프랜차이즈와 사업화 능력을 접목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음식점과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이 기사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시도가 돼서 외식산업신문에는 정말로 읽을 것들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볍게 터치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재미난 것들도 기사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공감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업 제안서를 컨텐츠 전략으로 한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창업자가 볼 때, 이거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창업자 입장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여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게 창업 제안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주인데, 제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 음식점을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형편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음식점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주인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이 음식점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 닫게 할 게 아니라 이 음식점이 지금까지 계속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주인이 이 음식점을 인수하게 하고 싶은데
그냥 인수하라고 하면 또 인수가 안 될 거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이 음식점의 경쟁력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냐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요. 내가 건물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음식점을 더 가치 있는 창업 기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증금을 내가 내주겠다든지, 그죠? 보증금은 내가 투자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 음식점을 인수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같이 투자할 의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창업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음식점을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주면 창업자에게는 그야말로 득템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이런 걸 제가 창업 제안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창업 제안서들이 외식산업신문에 꾸준히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회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고요. 창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번 강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니언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오피니언을 뭐라고, 어떤 것들을 오피니언이라고 하냐면, 데스크 칼럼, 회사의 입장이겠죠? 발행인 칼럼, 외식산업신문의 발행인은 저잖아요. 사실은 데스크 칼럼으로 제 의견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지만, 저도 제 이름을 밝히고 좀 더 가볍게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는 저도 발행인 칼럼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외식산업신문의 기자들이니까 지사장님들도 기자들이죠. 컨설턴트도 기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의견을 좀 쓰고 싶다. 나의 주장을 쓰고 싶다. 외식업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외식업에 대한 지원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기자 수첩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히든 보이스는 어떤 의도냐면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오늘 뭐 명륜당 뭐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명륜당 니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내가 명륜당 누구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를 드러내놓고 그런 주장을 하기가 찝찝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히든 보이스 코너를 열어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 글을 누가 쓰는지 알고 있지만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건 회사에서 커버해 주겠다. 그게 히든 보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 보면 앞으로 기자로서 역할을 할 때, 지사장님들이 기자로서 역할을 할 때, 컨설턴트들이 기자로서 역할을 할 때, 누군가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당신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해봐. 그럼 우리가 외식산업신문에 실어줄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실어주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실어주질 않겠죠. 데스크에서 다 차단하겠지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잔뜩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히든 보이스에 네, 얼마든지 기사로 써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피니언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셨나요? 또는 심지어는요, 이럴 수도 있어요. 조선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를 나는 절반은 찬성하지만 절반은 예를 들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뉴스를 해설할 수도 있고 그 해설과 함께 뉴스를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거기에 담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사치고는 꽤 고급 기사에 해당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피니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외식 산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신문이나 잡지를 별로 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죠? 뭐 매체도 많지도 않지만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외식산업신문은 그런 역할을 하자. 그게 정부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고, 그게 가맹본부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고,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하는 주장일 수도 있고, 지자체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고, 외식업 중앙회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들에게 할 얘기들을 충분히 하는 신문이 되자. 그래서 오피니언을 강조할 거고요. 특히나 아까 여러분에게 히든 보이시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그 육성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외식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냥 그걸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히든 보이시스에 한번 직접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어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나 글을 못 쓰는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나는 글을 못 쓰는데 나는 그런 거를 잘 쓸 자신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이용한다고요? AI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줘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해서 주면 그 정리된 내용만 가지고도 멋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든 보이스를 앞으로 여러분이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재 기사 중요한 걸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쓰기가 어렵죠. 왜? 연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신문이 있으면 연재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신문에는 지금 이런 기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산업신문에 뭐 성공원리 100가지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외식 프랜차이즈 성공원리 외식 프랜차이즈 성공원리 100가지가 지금 현재 연재가 되고 있고요. 외식산업신문에 음식은 식재료다라고 하는 코너도 지금 연재가 되고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비용 줄이는 법이나 매출업 스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식산업신문에는 연재들이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재 기사를 쓰라고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나도 연재 기사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땐 도전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연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 얘기했던 대학 교수들, 대학 강사 이상, 또는 컨설턴트들,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꾸준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재 기사로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AI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연재 기사를 만들면 훨씬 쉽게 과거보다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예전 같으면 소위 신문에 기고한다라는 걸 엄두도 내지 못했던 분들에게 신문에 기고할 기회도 드릴 수 있고, 만약에요,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외식산업신문에 100회 정도를 연재하면 책을 낼 때 저희가 출판을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연재를 100회 정도 했으면 분량도 상당할 거고, 그러면 적어도 책 한 권을 내고 싶은 생각도 들 거고, 그럴 때, 뭐, 물론 우리가 모든 비용을 내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책을 같이 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재를 좀 더 전략적으로 그 유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재 기사에 대해서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작성 프롬프트. 이미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롬프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는 AI에게 일종의 주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I에게 뭘 해달라고 주문하는 거를 보통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AI를 통해서 쓰고 싶으면 AI에게 뭔가를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문하는 형식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따 여러분에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롬프트 한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면 기사 작성이 얼마나 쉬워지는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물론 프롬프트가 나중에 일부는 공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기사를 더 멋지게 쓰기 위해서 계속 어찌 보면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노트 기반. 사실 여러분이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취재를 하려면 당연히 메모도 해야 되고 취재를 정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 취재 노트가 참고 자료였단 말이야. 내 취재를 했으니까 어디에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기 위한 거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취재 노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AI한테 입력해주면 그걸로 기사가 나와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CEO를 만나서 취재를 했다. 그러면 질문이 있었을 거고 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예를 들면 가볍게 메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 메모를 AI한테 입력해주면 그 자체로 기사가 나와버린다. 여러분이 메모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장비를 하나 쓰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장비가 녹음기예요. 녹음기인데 어떤 장비냐면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텍스트로 전부 다 옮겨주는 녹음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 이야기가 지금 녹음기에서 이 기계를 통해서 텍스트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이 텍스트를 AI한테 입력해주면 거기서만 기사가 몇 개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쭉 했던 이야기들이 주제별로 주제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사가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2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취재 노트가 단순히 몇 가지를 메모해 놓는 취재 노트가 아니라 취재 노트를 그대로 입력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입력을 어떻게 해도 되냐면 꼭 텍스트로 전환을 안 해도요. 여러분이 어디다 이 수첩 같은 데다 취재를 했잖아요.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입력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취재노트 기반의 기사 작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메모 가지고도 기사가 완성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AI 활용 기사 작성 프로세스, 이제 여러분 이거는 실컷 다루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실컷 이 프로세스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왜 가맹점을 집중 취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설명하고 갈게요. 왜 가맹점을 집중 취재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있는 가맹점들은 많다. 근데 그 가맹점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가맹본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취재를 처음 해본 분들한테 가맹본부를 취재하라고 하면 겁도 나고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설령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하고 대화가 소위 말해서 잘 연결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가맹본부를 만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물론 가맹본부를 많이 상대해 본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처음 취재하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이런 분들은 가맹점을 먼저 취재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가맹본부한테 물어볼 거를 가맹점에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내가 BBQ가 궁금해졌다. BBQ라는 아이템이 궁금해졌다. 꼭 가맹본부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맹점을 만나서 BBQ는 어떤 브랜드고, 가맹본사가 어떤 걸 해주고 있고, 어떤 아이템의 특성이 있고, 예를 들면 가맹점주는 뭐라고, 가맹본부는 뭐라고, 어떻게 역할 분장이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맹본부를 만나서 물어보면 사실상 가맹점을 만나서 물어봐도 가맹본부를 만나서 물어본 거나 크게 차이가 없다. 물론 이제 본사와 가맹점 간에 그런 뭐 정보의 격차는 있겠지만 일단 대신 가맹점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맹점을 취재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수익 모델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도와줄 기회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우연히 누군가를 돕게 됐다. 근데 그 업체가 BBQ 가맹점이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우연히 어떤 업체를 돕게 됐는데 그 업체가 BBQ 가맹점이더라. 근데 내가 도와줘서 그 가맹점이 좋아졌어요. 소위 성과가 났어요. 여러분 그 한 번 도와준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BBQ 가맹점을 도와줬는데 성과가 났다? 그런 BBQ 가맹점이 전국에 몇 천 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내가 한 군데를 도와줘서 성과를 냈다고 해서
다른 가맹점들에게도 무조건 성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어떤 재료일 수도 있냐면 여러분이 그 가맹점을 도와줬던 방식이 다른 가맹점에도 통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여러분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본사와 저희와 협력을 해보면 협의를 해보면 그 사례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일정 그 소정의 비즈니스를 할 때는 한 개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비즈니스가 되면 수백 개, 수천 개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취재를 강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뭐 신규 매장 탐방이 될 수도 있고 인터뷰도 될 수도 있고 매출이냐 운영 방법을 분석하는 기사도 될 수 있고 상권 분석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전담 조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특정한 가맹본부에게 집중해서 취재를 하면 취재에 대해서 좀 더 쉬울 것이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는 한 명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맹점이 몇 천 개인 브랜드를 한 분한테 거기 좀 책임지고 맡아달라고 하면 혼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요. 이럴 때는 팀을 짜버리면 됩니다. 내가 BBQ를 맡기로 했다. 근데 BBQ는 나 혼자서 맡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왜? 가맹점도 몇 천 개가 되니까. 그러면 그 BBQ를 맡기로 하신 분이 이럴 수 있잖아요. BBQ는 나 혼자 맡는 것보다 몇 분하고 함께 맡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BBQ 전담 팀을 3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5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사장님들끼리도 가능하고, 지사장님들이 컨설턴트와도 가능하고, 컨설턴트와 지사장님과 예를 들면 전문 기자들이 손을 잡을 수도 있어서 브랜드 전담 조직이 얼마든지 구성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식산업신문의 최종 목표는 외식 창업 정보가 가장 많고, 외식업 솔루션이 모여 있고, 외식업을 돕는 기능들이 충분하게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신문사니까 기사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기사를 쓰는 것이 결국은 수익 모델과도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에 충실하는 그런 외식산업신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기사 한 건을 쓰든 어떤 업체를 만나보든 취재 노트를 작성해보든 브랜드 한 개를 집중으로 담당해보든 AI를 활용해보든 일단 여러분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공허할 뿐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24페이지고요. 이 뒤에는 부록이에요. 무조건 실천해야 될 몇 가지 원칙, 외식 프랜차이즈를 맡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 유형의 기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외식업 돕는 사람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놓은 것, 전문가 추천 프로젝트를 디테일하게 써놓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한 16페이지 정도는 부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이 자료를 드리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업무를 해가면서 거기에 해당될 때 오피니언 부분, 가맹점 취재 부분, 뭐 프롬프트 부분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서 일종의 여러분의 약식 매뉴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재 기사에 대한 이야기,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쭉 부록 16번까지 준비해 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이건 뭐 당연히 다 공개를 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단체 대화방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는 마십시오. 뭐냐면 제가 만든 강의 노트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그죠? AI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게 마치 제가 만들어준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이제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러분의 업무에 직접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제가 그 화면을 띄웠다가 내렸다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자료는 사실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만든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나 특별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만들었다라는 거 그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직접 정리한 거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여러분이 내게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계속 화면에 띄워놓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보여드렸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 교대하면서 가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 아직도 실명으로 안 써 있는 분들이 있나요? 실명으로 안 돼 있는 분들, 이름이 실명으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실명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프랜차이즈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사실 한마디로 할 수는 없죠.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아마추어로서 이런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했다고 하면, 저는 딱 두 가지를 봐요. 프랜차이즈화를 하겠다라고 어떤 아이템이 나왔으면 그 아이템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근데 경쟁력을 따져보는 것까지는 분석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장사가 잘 되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장사가 잘 되지도 않는데 프랜차이즈 한다고 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화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때 본사의 역할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본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아,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의미 있는 일. 가맹점들의 매장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본사가 해주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프랜차이즈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으면 사실 이름을 같이 쓰는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지 프랜차이즈에 대한 매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마다 의견을 물어보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질문해 주신 분 그렇게까지만 일단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프랜차이즈 공부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프랜차이즈 교육 들으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써주셨길래 그건 일단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이 점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사 작성을 하고 있나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점검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냥 저는 인공지능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쓰고 싶지 않으면 감수라도 받으세요. 내가 쓴 기사를 인공지능에게 수정해달라고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90점짜리 기사를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70점짜리 기사로 만족하려고 하냐고요. 사람이 했다고 해서 누가 더 의미 부여해 줄 것도 아닌데 이게 예술작품도 아니고. 이해되셨습니까?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쓰건 인공지능이 쓰게 하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 저는 아마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사 직접 작성하는 거, 저는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자로서의 기능, PD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공지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기사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쓸 자신이 없으면 그냥 취재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인공지능 돌려가지고 기사 완성해 드릴 테니까. 물론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몇 번은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자, 제가 여기서 프롬프트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롬프트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외식산업신문 기자 수첩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라고 돼 있죠. 기자 수첩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라고 돼 있고요. 여러분 내용은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내용이 쭉 프롬프트예요. 저희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만 쓰면 되냐면 여러분이 쓰고 싶은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리해서 넣으면 돼요. 멋지게 쓸 필요도 없고 멋있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다가 정리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요. 그냥 AI한테 입력해 주면 기자 수첩이 그냥 완성돼서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한두 문단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프롬프트에다가 그 내용을 입력해서 예를 들면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AI가 쫙 썰을 풀게끔 만들어서 기자 수첩을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걸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물론 여러분 AI가 쓴 기사를 여러분이 읽어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데 라고 하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기사를 읽어보면 놀라실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거라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는 이제 사실 만드는 사람들이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일단 저는 지금 기자 수첩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는 기자 수첩을 안 쓸 거 아닙니까? 저는 쓰면 발행인 칼럼이나 데스크 칼럼을 쓸 거니까 제가 기자 수첩을 쓰진 않을 건데 여러분이 기자 수첩을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자 수첩은 주장도 해야 되고 의견도 담아야 되고 또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내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AI를 이용해서 보다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잘 대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만든 프롬프트고 이 프롬프트는 여러분에게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롬프트는 돌아다니면 다른 데서도 다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일종의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두고 쓸 건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하고 싶은 얘기 몇 자를 입력하면 기사를 자동으로 완성시켜서 화면에 보여줘 버릴 수는 있다고요. 그런 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기자 수첩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자 수첩을 쓰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했는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완성해 달라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AI가 잘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프롬프트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기사를 직접 쓰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화면을 지금 띄웠다가 내린 거죠. 자, 그래 자신이 없으면 취재한 내용을 그냥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일종의 약간의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이 기사를 써가지고 자꾸 올리는데 저희한테 기사를 제출하는데 그 기사가 계속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분한테 기대를 앞으로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AI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거를 만들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못 씁니다라고 자꾸 드러내지 마시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요약해서 보내달라고. 취재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달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누구든지 기사도 쓰고 취재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 여러분, 모든 기사는요, 메시지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사를 주문할 때 이 기사에서 강조돼야 될 내용이 뭔지, 여러분이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줘야 AI도 그에 따라서 기사를 쓴다고요. 그리고 그 기사를 왜 쓰는지는 알아야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기사를 쓰면 뭐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기사,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사,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기사를 쓰면 뭐 하냐고요. 그런 기사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쓰는 기사가 이런 사람이 읽으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읽으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기사를 쓸 때는 제목과 부제가 항상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프롬프트를 만들 때도 제목과 부제를 반드시 만들게끔 요구사항에 포함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부제는 신경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계속 느끼겠지만 제목을 보고 이 기사를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과 부제는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AI가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목과 부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목과 부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꾸셔도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여러분 이름으로 나갈 기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진을, 야, 여러분이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여러분이 쓴 기사에 올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여러분 신문에, 여러분이 쓴 기사에 마치 내가 찍은 사진처럼 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출처를 밝혀주면 되는 거냐?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도 안 됩니다.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면 돼요. 가맹본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쪽에서 허락을 해주면 올려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여러분 기사에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진은 여러분이 직접 찍거나 아니면 업체한테, 그 사진을 찍은 업체한테 허락을 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쓴 기사를 입력해주고 이 기사에 어울릴 만한 이미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요즘은 AI, 챗GPT 같은 거 그냥 이미지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시대가 됐는데 굳이 뭐 여기서 굳이 다른 사람 사진을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게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쓴 기사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저작권 위반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찍거나 아니면 그 사진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AI한테 요구해서 별도의 사진을 만들어라. 이미지를 만들어라. 꼭 사진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라. 근데 이미지가 또 기사에 있고 없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기사를 썼는데 이미지가 없다.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다. 뭐 쓰려면 쓸 수도 있는데 노출에도 문제가 되고요. 편집상에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 이미지나 사진 한 장 정도를 무조건 포함시키는 습관은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기사의 분량.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사를 썼는데 한 두 문단? 세 문단? 여러분, 때로는 짧은 기사도 의미 있을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짧은 기사를 쓰면 소위 말해서 인정을 못 받아요. 물론 그런 기사 이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어차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니까 기사는 대략 한 1000자 정도를 1000자 이상으로 써달라고 아예 요구사항에 넣어버리세요. 여러분이 AI를 이용할 때 기사를 1000자 이상으로 써달라고 요구사항에 넣어버리라고, 프롬프트에 넣어버리라고요. 그러면 물론 항상 AI가 여러분 말을 듣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AI를 이용해서 기사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근데 프롬프트라고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거창한 프롬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볍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프롬프트를 쓰다 보면
좀 더 제대로 만들고 싶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고 예를 들면 내가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게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은 욕심들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외식 프랜차이즈를 맡으셨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외식 프랜차이즈를 맡고 있나요? 하나라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프랜차이즈를 한두 개를 꼭 맡아야 된다. 맡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프랜차이즈를 본사 차원에서 여러분이 맡아보지 않으면 프랜차이즈가 계속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아직까지 못 맡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부터 한 달이 되어 가요. 그죠? 이번 주가 한 달이 되잖아요. 4월 15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니까 지금 5월 15일이 내일 모레인데 한 달이 되어 간다고요. 이제 한 달쯤 됐으면 프랜차이즈도 하나 정도 내가 맡고 싶은 프랜차이즈도 한두 개는 찾았어야 되고요. 프랜차이즈를 맡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취재하는 훈련도 할 수 있다. 가맹본부를 취재하는 훈련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은 여기서 더 많은 설명을 안 할 건데 여러분이 한 개 브랜드를 취재할 수 있으면 한 개 브랜드를 상대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 브랜드를 늘려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반드시 아직 여러분이 외식 프랜차이즈를 못 맡으셨다면 한 개 브랜드 최소한 한 개 브랜드라도 맡아서 취재를 해가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못 따라오면 여러분 저희는 꽤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본사하고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그 작업은 해나가셔야 된다. 여러분이 특정한 브랜드를 맡으면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수시로 검색하라. 내가 BBQ를 맡았으면 BBQ라는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뉴스 검색을 의미합니다. 내가 BBQ를 맡았으면 BBQ라는 브랜드로 검색. 그다음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회사 이름으로 검색.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대표이사가 윤홍근이다. 뭐 예를 들면 또 누구다라고 하면 그 대표이사로 검색. 뉴스 검색을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A라는 업체를 맡았는데 내가 모르는 뉴스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A라는 브랜드 담당 기자인데 내가 모르는 기사가 다른 신문사를 통해서 나왔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보통 기자의 자존심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명색이 이 회사를 담당하는 기자인데 본사가 나한테는 안 알려주고 다른 신문사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기사가 나왔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근데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뉴스 검색을 꾸준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BBQ를 담당하는데 계속 이런 검색을 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읽고 나서 취재하면 된다고요. 그게 동아일보에서 나왔다.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취재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명륜 진사갈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 뭐 거의 모든 신문에서 명륜 진사갈비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죠?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취재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은 늦을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외식 업계에서는 늦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특종 가지고 싸울 것도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내가 혹시라도 놓친 기사가 있으면 뉴스 검색으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이 그 브랜드 넘버 원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뉴스가 없으니까. 그죠? 내가 모르는 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정한 브랜드를 담당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참고할 만한 매체, 여러분. 제가 이 참고할 만한 매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외식산업신문은 앞으로 한 두세 달이면 1등을 할 것 같아요. 업계 1등. 이유가 뭐냐?
적어도 우리나라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신문들을 사실 많지 않고요.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얘기한 월간 식당에서 만드는 식품외식경제. 여러분, 이 식품외식경제라고 하는 신문이 월간 식당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외식업중앙회에서 만드는 한국외식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거보다 나은 게 있는지. 그래서 물론 하향평준화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 외식산업신문은 대한민국 넘버원 외식 전문 신문이라고 하는 말은 넉넉하게 잡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많은 기자가 활동하고 가장 많은 컨텐츠가 기사로 생산되고 가장 읽을 만한 컨텐츠들이 신문에 나오는, 그리고 비판적이든 칭찬하는 기사든 외식산업신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쏟아지는 그런 외식산업신문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건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식품외식경제나 한국외식신문을 들어가서 보십시오. 어쨌든 경쟁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경쟁지잖아요. 경쟁 매체잖아요. 여러분, 자꾸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놓친 기사는요,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놓친 뉴스를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냥 식품외식경제나 한국외식신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바로 가기, 자주 찾기 뭐 이런 거 등록해 놓고 수시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기사 별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는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앞서가는 걸 조만간에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이야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키워드 강조하는 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업계를 좀 취재하는데 내가 관심 가지는 키워드들은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나는 유독 카페에 관심이 많다. 그럼 카페라는 키워드 자꾸 검색해 봐야죠. 커피라는 키워드 자꾸 검색해야 되죠. 나는 술집에 관심이 많다. 그럼 주점이나 술집이나 와인이나 맥주나 검색해 봐야 되겠죠. 내가 관심이 많은 키워드들을 좀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보 습득 차원에서 그래요. 내가 그런 정보를 안 놓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광범위하게 두지 마시고 뉴스 검색으로만. 뭐 블로그까지 다 살펴보지 마시고요.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뉴스 검색으로만. 네이버만 보시면 돼요. 뉴스 검색을 할 때는 네이버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꽤 인류 음식점들 돌아가는 걸 보고 싶으면 파인 다이닝이나 다이닝, 셰프, 요리사, 미슐랭 이 키워드 4개 쥐고 있으면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요. 소위 몇십만 원씩 하는 한 끼 가격이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음식점들 이야기 때로는 뉴스가 될 수 있잖아요. 외식산업신문에서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파인다이닝, 뭐 셰프, 요리사, 미슐랭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점 이름들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키워드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유형의 기사에 집중하라. 이건 그냥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사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기사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라고요. 어차피 일주일에 하나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개, 3개 쓰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직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때는 써도 되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개, 3개 쓰려고도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만 내가 제대로 써도 충분히 인정해 줄 거고 여러분은 공헌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기사를 쉽게 쓸 수 있는데 내가 쓴 기사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더라.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욕심낼 수도 있죠. 내가 기사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쓰시는데 너무 다양한 기사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시생도 아니고요. 한두 가지 유형에 집중해서 이 정도 기사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그죠? AI를 이용하더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게 그런 기사를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모범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한다든지, 여기서 제가 여기서 모범 음식점을 얘기한 건 모범 택시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제가 여기서 모범 가맹점이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 다른 가맹점들의 모범이 될 만한 가맹점. 내가 BBQ를 취재하고 싶다. BBQ의 가맹점들 중에 다른 BBQ 가맹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가맹점. 여러분, 이런 거는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공부도 될걸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그냥 가맹본부한테 물어보면 돼요. 가맹본부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가맹본부가 협조를 안 해주면 가맹점주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니네 브랜드 중에 잘 살펴보라고, 잘 벤치마킹하라고, 잘한다라고 소문나 있는 가맹점들이 어디 어디야? 물어봐서 그런 가맹점들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걸 이용해서 컨설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바로 컨설팅 솔루션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취재들, 나만의 취재 방식들도 그렇게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뉴브랜드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창업경영신문의 고정 코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뉴브랜드를 매주 써주신다. 그럼 그 기사는 창업경영신문에도 실리고 외식산업신문에도 실릴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는 기사를 먼저 집중하시면 되지 굳이 여러 가지의 기사를 쓰려고 처음부터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분이 기사를 쓸 때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기사를 쓰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기사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사를 써야 누구를 만나거든요. 여러분이 기사를 써야 누구를 만나요. 기사를 쓰지 않고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이 잡상인 취급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사를 쓰면서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이 상대적으로는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취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사를 쓰실 때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과 연결된 기사를 쓰시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엄청 즐겁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기사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서로 연동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대학 교수를 만나서 쓸 수 있는 기사를 정하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인터뷰 특강 같은 걸 강조하거든요. 대학 교수를 만났으니까 그 사람 만나서 인터뷰 특강 기사를 쓰라고요. 인터뷰 특강 기사. 인터뷰 내용이 사실상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한 사람의 교수를 내가 10번도 써먹을 수 있어요. 왜? 강의니까. 특강이니까. 그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홍길동이라는 교수가 있으면 한 번 만나서 기사를 썼으면 홍길동은 한 1년 동안은 쓸 일이 없잖아요. 홍길동 교수에 대해서 소개할 기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홍길동 교수를 만나서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메뉴 개발에 대해서 듣고 다음에는 마케팅에서 듣고 다음에는 운영 관리에서 듣고 그 다음에는 인력 관리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들으면 그 홍길동이라는 교수를 내가 10번이나 기사에 등장시킬 수도 있다고요. 인터뷰 특강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기사 쓰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오히려 내가 기사를 쓸 때마다 누군가를 하나씩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럴 때는 밥 얻어먹고 다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기사도 써주는데 기사에 자기 이름도 등장시키는데 밥 한 끼 얻어먹어도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누가 대가라고는 안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거냐에
연결해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기자들이 인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거기에서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으면 기사를 쓰는 게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사람을 만나는 정말로 좋은 도구구나 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기사를 쓰는 노력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기사를 쓰는데 내가 너무 힘들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AI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허용할 테니까 외식산업신문은 AI가 써준 기사 인정해 줄 거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사를 쓰십시오. 발행인이 된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발행인이 된다는데.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업을 돕는 사람들, 이건 여러분에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조 공문까지 공유해 드렸어요. 협조 공문, 문서로 든 협조 공문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원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외식산업신문 취재협조 요청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이미 드렸던 내용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문서로 전달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로봇 회사에도 보내보고 인테리어 업체에도 보내보고 청소업체도 보내보고 뭐 예를 들면 식재료 업체한테도 보내보고 물류회사한테도 보내보고 컨설턴트한테도 보내보고 보내라고요. 음식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의 취재원이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표준화된 인터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작성해서 보내줘도 되고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것만 가지고도 기사가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 파생 효과까지도 만들어낼 거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외식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좀 만나주세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아할 만한 수익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조리 로봇 회사를 만났는데 조리 로봇 회사를 만나서 정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로봇을 파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더라.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면 돼요? 야, 그거 우리하고 팔아보자. 우리하고 해보자, 우리하고. 이해되셨어요? 그때 바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리 로봇을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지사장님이 처음 컨택을 해서 그 협약을 만들어냈다. 그 저희 회사에서는 이 홍길동이라는 지사장님을 여러분 MD라는 표현 아시죠? 유통회사의 MD라는 기능. 그 로봇의 담당자로 만들어 드릴 거라고요. 담당자로. 이해되셨어요? 유통회사로 따지면 MD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거다.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업체를 발굴했으니까 수익이 소위 고정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업체를 많이 발굴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협조 공문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만든 협조 공문을 본사에 제공해 줘서 저희가 함께 쓸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공문 더 잘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공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여기는 거기까지. 그죠? 외식업을 돕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여러분, 사실 이분들이 나중에 칼럼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외식산업신문이 구매 가이드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보도자료를 만들어주면 여러분 기사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기사를 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로봇 회사에서 내가 발굴한 로봇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꾸준히 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앉아서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손도 안 대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을 여러분이 많이 상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 추천은 오늘 5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를 만나면 음식점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꼭 가볼 만한 음식점, 아무 음식점, 맛집 추천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봤으면 하는 음식점. 거기 한번 가보면 도움이 될 거야. 거기 한번 가보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음식점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저희가 이런 코너를 운영해 줄 테니까. 전문가 추천
꼭 가볼 만한 음식점. 이해되셨어요?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간다고요. 전문가 추천 꼭 먹어볼 만한 메뉴. 누가 먹어봐요?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라 외식업 사업자가 그 집의 그 메뉴를 한번 먹어봐. 뭔가 특성이 있을 거야. 아니면 그 메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어봐. 그 메뉴가 어떻게 그 음식점의 시그너처가 됐는지 들어봐. 알아봐. 공부거든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꼭 들어볼 만한 강의. 저희 게 아니어도 좋아요. 창업경영신문, 외식산업신문하고 관계없는 교육도 좋다고요. 어떤 교육 추천해 줄 거예요. 저희 외부에서 하는 교육은 기사로 안 쓴다? 그 말이 안 돼요. 어디 거든 기사로 써줄 수 있어요. 써줄 의미가 있다면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꼭 읽어볼 만한 책, 그죠? 전문가가 추천하는 꼭 만나볼 만한 인물, 네, 다 여러분의 취재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될 거고 더 많은 전문가들과 교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많이 상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여러분은 전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이 전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왜? 여러분이 쓰는 기사에 그 전문가를 출연시켜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출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쓴 기사에 홍길동이라는 전문가가 언급이 되면 나는 홍길동이라는 전문가를 출연시켜 준 거라고요. 내 기사에. 여러분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문가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도와주면서 충분하게 소통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문가를 몇 명을 아느냐가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를 추천하는 거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한 페이지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오늘은 이 한 페이지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거든요. 총 6페이지짜리 자료인데 3페이지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 외식산업신문을 빛나게 할 컨텐츠. 여러분 정말로 빛나게 할 건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바로 인수 가능한 음식점 리포트. 여러분 뭔지 아시죠? 누구든지 그 음식점을 그러니까 음식점을 팔아달라고 하면 이 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부 다 인터뷰로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뷰 기사로 실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값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리포트. 할 수만 있으면 획기적이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음식점을 내가 인수할 수 있는데 절반은 누가 투자하기로 돼 있으니까 내가 나머지 절반만 인수하면 되는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은 다른 사람이 투자할 거니까 나는 절반만 가지고 이 음식점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저는 반값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리포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컨텐츠가 많이 올라가면 창업자들이 꼬입니다. 창업자가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창업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소액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여러분 이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1,000만 원만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관심 갖는 사람이 있겠죠. 포장마차가 아니라 포장마차가 아닌데 내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브랜드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미국에 칙필레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칙필레이. 여러분 잘 안 들어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예요. 칙필에이라고 보통 발음을 하더라고요. 칙필에이.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 매출이 기본 몇십억에서 100억까지도 나와요. 가맹점 하나의 매출이. 가맹점 한 군데의 매출이 적어도 1, 20억, 2, 30억에서 100억까지도 매출이 나오는 그런 대규모
음식점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프랜차이즈로 점장을 모집하는데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10,000달러예요. 그러니까 10,000달러를 소위 여러분 가맹비라고 하잖아요. 10,000달러의 가맹비를 내면 그 칙필레이의 가맹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통째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은 본사에서 만들고요. 가맹점주를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해요. 그때 가맹비가 10,000달러예요. 여러분, 이 브랜드의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기자가 있는지 모른답니다. 심지어 그 칙필레이라고 하는 본사의 직원들은 가맹점주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왜냐하면 10,000달러를 내고 가맹점주가 되면 경쟁력을 뚫고 가맹점주가 되면 기본적으로 한 5, 6억 정도를 번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1,000만 원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음식점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소위 투자를 하면 내가 운영하고 싶은 어떤 음식점의 일종의 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도 가져가고 내가 거기서 일한 소위 인건비도 가져가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그런 걸 저희가 소액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할 건데 그런 것들, 그런 음식점들을 앞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리스트로 소개하는 그런 걸 가져갈 겁니다. 어쨌든 이런 컨텐츠들이 자꾸 외식산업신문에 올라오게 할 겁니다. 지분 투자가 가능한 음식점 리포트. 여러분 사실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일반인에게 지분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음식점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전수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리포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화 가능한 음식점 리포트. 여기까지는 음식점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리포트. 창업 체험이 가능한 브랜드 리포트. 인수 창업이 가능한 브랜드 리포트. 그 가맹본부에다 연락하면 인수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브랜드. 전수 창업이 가능한 브랜드 리포트.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사실상 프랜차이즈처럼 운영이 되면서 그 브랜드를 내가 전수 창업으로 창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외식산업신문에 지속적으로 컨텐츠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상 외식산업신문을 빛나게 만들 거고 여러분에게는 수익 모델도 될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날도 오겠죠.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사를 써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인터뷰 기사로 갈 거예요. 가급적이면. 서로 이해하기 쉽게끔. 기사 쓰기도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인터뷰 기사로 이 음식점이나 브랜드들을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건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창업 제안서를 지속적으로 기사로 만들면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걸 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여기 이 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창업제안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들도 매장을 팔아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잖아요.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창업제안서, 이런 인수할 매장이 있습니다라고 소위 물건을 알려주면 저희가 그 물건을 인터뷰 기사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창업 제안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렇게 좋은 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가 좀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면 그 물건을 정말로 인수하고 싶을 정도로 조건을 좋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사를 쓰면
그거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인수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인수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버리면 그 물건 하나 때문에 창업자가 10명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외식산업신문에 또는 지사장으로서 또는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들과 그런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도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창업제안서, 프랜차이즈 입점 컨설팅. 여러분 공인중개사들에게 건물주들이 이렇게 요구하겠죠. 야, 우리 건물 2층이 공실이 꽤 오래 가고 있는데 여기 2층에 입점시킬 만한 프랜차이즈가 없을까? 그럴 때 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을 찾아오겠죠. 내 고객 중에 하나가 건물주인데 2층이 오랫동안 비어 있다고 하는데 이 2층에 어울릴 만한 프랜차이즈 없을까? 그럼 여러분,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해서 그 건물에 적합한 브랜드 아이템을 선정한 다음에 그 브랜드들을 본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곳에 창업자를 입점시킬 수 있게끔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 또한 기사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게 창업 제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이 외식산업신문의 뭐 컨설턴트 또는 지사장 또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앞으로 창업자들에게 창업 제안서를 기사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사가 사실상 외식산업신문의 또 하나의 자산이 될 거고 여러분에게는 수익 창출의 중요한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일단 하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외식업계에서 아까 뭐 식품외식경제라든지 한국외식신문이라든지 당연히 외식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신문사니까 대표성이 있을 거고 월간 식당에서 운영하는 신문사니까 식품외식경제가 대표성이 있을 건데 앞으로 그 대표성이 있는 신문들과 앞으로 외식산업이 어떻게 다르게 성장해 가는지 여러분이 직접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훨씬 빠르게 좋은 컨텐츠가 확보가 되고 훨씬 멋지게 운영되는 신문이라고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외식 산업 넘버원 신문사 저는 1년 이내에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 다 못했지만 또 너무 길어지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다음에 한 번에 가든 그것도 또 두 번으로 나눠 가든 그렇게 2탄, 3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